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이 외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외제의 대명사라고 하면 일단 먼저 자동차가 하나 있겠죠. 길거리에서 외제차 한 대만 지나가면 시선이 잠시 그 차를 좀 따라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풍경은 조금 90년대 후반에나 강했고, 지금은 외제차야 너무 흔해졌으니까 한 슈퍼카 정도는 지나가야 조금 시선이 따라가긴 하죠. 아무튼 외제차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백화점에서만 보더라도 같은 기능의 가방이라도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써 있으면 유독 손이 더 가는 건 사실일 겁니다. 이건 단순히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 외제라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우리 마음속에 더 좋은 것, 더 있어 보이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외제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됐을까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겪은 역사적 경험과 집단 심리의 결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타벅스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전히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초반에 스타벅스가 한국 대기업에 이제 인수되기 전에, 인수되고 난 후에 조금 전과 후를 좀 보면 온도가 다른 건 사실일 겁니다. 인수되기 전에는 약간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걸까, 미국 거라는 느낌이 좀 많이 물씬 풍겼죠. 그래서 그런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느낌, 또는 뉴요커이라는 커리 우먼맨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겼기 때문에 스타벅스 마크가 새겨져 있는 컵을 들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무언가 있어 보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걸 의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풍경을 그래서 쉽게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심리 중 일부는 통계적인 건 아니지만 대개 마크가 왠지 있어 보인다라는 마크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죠. 이 컵을 들고 있거나 사무실 책상 위에 얹어놓고 있으면 거기서 느껴지는 무언가 미드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가 풍겨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국내 대기업이 인수하고 나서는 똑같은 마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것도 좀 국산이다, 안 먹힌다라는 되게 인식이 조금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도 한 부분이 분명 일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너무 비싸다, 국내 커피가, 차라리 저가 커피로 가자, 이런 트렌드로 변화하기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은 같은 물건인데도 국산이냐 외제냐에 따라, 이 출처에 따라 가져다주는 소비자 욕구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내일이 아니었죠. 대한민국의 외제 사랑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ing 중이다라는 건데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사회의 외제 선호는 단순히 브랜드 과시나 허영심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역사적 기억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난했던 시절 기억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1970년대부터 80년대, 1970부터 80년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외제는 꿈이자 신분을 뜻하기도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외제는 정말 신분 그 자체였기도 했어요, 사실. 이 시절엔 해외여행이 진짜 사치였고 수입품은 정부가 통제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외제란 말만 들어도 반짝이고 부러움의 대상이긴 했습니다. 미제 청바지, 일제 카메라, 독일제 시계, 미국산 껌까지 해서 이 모든 게 손에 넣을 수 없는 부의 상징이기도 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엔 국산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기에 외제는 곧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자 시소한 가치를 의미했죠. 그걸 가진 사람은 단순히 소유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외제 하나쯤은 있어야 체면이 선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정말 통용되던 시대가 1970년대, 80년대였을 겁니다. 이 경험은 지금도 5, 60대 세대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라는 게 외제가 대한민국에서 외제를 사랑하는 그런 트렌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1990년대는 어땠을까요? 90년대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 따라잡기에 가장 열정적이던 시대였습니다. 산업화가 끝나고 소득 수준은 올라갔는데 이때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린 아직 선진국이 아니야라는 열등감이 분명 남아 있었죠.
그 시절 광고와 뉴스에는 늘 이런 문장이 따라다녔습니다. 선진국처럼 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 사회로 진출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정책성 선언이기도 한 거였습니다. 이때 외제 브랜드는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라 문화 선진국과 연결되는 통로와도 이런 같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 브릿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문화 선진국 이런 거. 벤츠를 타면 뭐 성공한 사람이 되고, 루이비통 가방을 들면 세련된 사람이 되고, 애플 컴퓨터를 쓰면 감각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90년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건 기능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주는 자존감의 어떤 회복감이 좀 더 컸습니다. 한국 사회가 겉으로는 성장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선진국 컴플렉스가 남아 있었던 거죠. 90년대는 문화적으로도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문화적 결핍 시대였기도 했을 겁니다. 당시 한국의 문화 콘텐츠나 디자인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단계였죠. 성장이 곧 결핍이다라는 그런 시대가 90년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든 게 효율과 성장 중심이었기에 감각이나 취향의 영역은 여유가 없었죠. 이때 90년대는 어떤 성장에 조금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개인적 취미, 감각은 조금 뒤떨어져 있던 시대. 그래서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자 막 결핍된 시대가 90년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외제 브랜드는 달랐습니다. 광고부터 포장, 매장 인테리어, 심지어 냄새까지 모든 게 하나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한국 소비자들은 그 안에서 감각 있는 삶의 샘플을 처음으로 접한 겁니다. 결국 외제 브랜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감성과 생활의 격을 수입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거죠.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도 목마르던 시절, 그 결핍을 가장 빠르게 채워준 것이 바로 이 외제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외제를 구매한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심리적 이민에 가까웠죠. 물리적으로는 이 한국이 있지만 외제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만큼은 마치 내가 미국, 파리, 런던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거죠. 그게 바로 나도 이제 그들과 같은 세계에 있다라는 마음의 보상을 준 겁니다. 그 감정은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강렬했고요. 그래서 외제 소비는 빠르게 사회적 상징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죠. 즉 외제는 한때 선진국으로 가는 티켓이었지만 이제는 취향, 감각을 나타내는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해해야 비로소 외제를 좋아하는 이유의 진짜 맥락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외제 물건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심리적 요인이 좀 크다고 보는데요. 바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클 겁니다. 한국 사회는 늘 비슷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죠. 비슷한 학교, 비슷한 옷, 비슷한 말투, 심지어 비슷한 카페 취향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나를 구별해줄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외제 브랜드인 거죠. 외제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나를 대신 말해주는 사회적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바로 자기 신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자신을 타인에게 설명할 때 말보다 소비를 통해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제차를 타면 나는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 사람, 명품 가방을 들면 나는 내 삶에 투자하는 사람, 프리미엄 전자제품을 쓰면 나는 감각 있고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내면도 분명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허영심이 아니라 정체성 표현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시선으로 기준을 잡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의 밀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학력,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남보다 잘해야 산다라는 압박이 사실 일상화되어 있죠.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신호를 찾게 되는데요. 이 신호가 바로 브랜드, 외제일 겁니다. 외제 제품을 사는 순간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이제 됐구나. 나도 좀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고요. 이건 단순히 물건의 만족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의 회복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외제 소비는 실은 자존감의 방어 기제로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불안을 덮기 위해 외제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언제나 밖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의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 사회의 시선, 비교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소비는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방을 샀는데 더 비싼 라인이 나왔다라든지, 차를 바꿨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었다라든지, 최신 폰을 샀는데 다음 달에 신제품이 또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끝없는 업그레이드 경쟁 속에서 소비는 나를 표현하기보다는 나를 오히려 지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제를 사더라도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고른다면 어쩌면 그건 또 나의 진짜 자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이 좋아서, 이 나라의 감성을 좋아해서, 이런 기능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아서 라는 이유라면 그게 혹시라도 외제 브랜드더라도 진짜 취향의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외제를 사느냐 국산을 사느냐가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는가일 겁니다. 한국인의 외제 사랑은 허영의 산물이라기보다 불안한 자존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젠 그 흐름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소비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표현, 자기 표현은 나만의 이유로 골라야 되지,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이유로 고르는 어떤 무언가의 선택은 무조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외제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는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브랜드를 좀 경험하고 그들의 디자인 감각이나 철학을 배우는 건 일종의 문화적 자산이기도 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좋은 걸 알고 쓸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것도 삶의 품격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문제는 그 소비의 출발점이 다시 말하지만 내 자신이냐 타인이냐에 있다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같은 물건을 사도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다릅니다. 이 제품이 내 가치관과 잘 맞으면 소비는 자존감형 소비가 되지만 나는 필요도 없는데 남들이 나를 좀 다르게 봐줬으면 이라고 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비교형 소비에 이르게 됩니다. 자존감형 소비는 만족이 오래가지만 비교형 소비는 반드시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낼 뿐이죠. 왜냐하면 타인의 기준은 계속 변하니까요. 오늘은 내 물건이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내일은 누군가가 더 새롭고 비싼 걸 사면 그 만족은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끝없는 경주인 거죠.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달려야 되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외제 소비는 나쁜 건 아니지만 좋다 나쁘다라고 이것을 판정 짓기 전에 어떤 나에게 내 가치관과 맞는 자존감형 소비가 돼야지, 비교형 소비가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일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여전히 중요한 문화 코드이죠. 그래서 남들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소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 임원인데 국산차 타면 좀 그렇잖아 라든지, 결혼식인데 브랜드 가방 하나쯤은 들고 가야 되지 않아? 이런 심리 말이죠. 이런 말들 속엔 진짜 욕망보다는 사회적 시선이 더 큰 무게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제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행복을 위한 욕망에서 불안을 피우기 위한 습관으로 바뀌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외제가 주는 만족보다
외제나 명품을 갖지 못할 때 느끼는 불안이 더 커지는 이유일 겁니다. 결국 외제 소비 문제는 사실 브랜드가 아니라 방향성이다라는 거죠. 그 소비가 행복을 향하느냐, 아니면 불안을 내가 피해서 살려고 하느냐, 이 차이가 삶의 밀도를 바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것을 남이 정해주는 세상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게 비싸니까 좋은 거야 라든지 그건 외제니까 믿을만 하지 이런 것들 말이죠. 다들 그 브랜드 사더라 라는 말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틀린 건 아닙니다. 한때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달리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언가를 따라잡아야 했던 시대에는 남의 기준이 곧 목표였고 남의 브랜드가 곧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무엇이 좋은가 보다 나에게 맞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정보가 넘치고 누구나 해외 브랜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외제 그 자체의 희소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들이 부러워할 브랜드보다 내가 오래 쓸 수 있는 브랜드, 나를 닮은 브랜드가 진짜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기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늘 평균을 따라가게 됩니다. 평균적인 취향, 평균적인 집, 평균적인 소비.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외제를 좋아하든 국산을 고르든 선택하든 핵심은 이게 진짜 나에게 맞느냐. 내가 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는 비교의 도구에서 자기의 이해의 도구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돼야 돼요, 소비가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인의 이런 외제 브랜드 사랑은 결핍의 시대와 비교의 사회가 만든 문화적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진짜 고급은 값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더 믿는 내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나의 자신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외제 브랜드가 나를 결정해주는 게 아니죠. 나만의 태도와 기준을 세우고 그 물건의 가치를 갖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사도 이미 여러분들은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매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